아르케요 모조모. 안녕하세요. 아르케의 하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케의 시시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죠? 아르케의 모조모가. 근 한 달 만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 언제였죠? 종이를 스르륵 넘기면 7월 4일. 와, 진짜 한 달 만이네요. 거의 한 달 만.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한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7월 원래 이제 요모조모가 예정되어 있던 이 셋째 주 시기에 이제 저와 하와의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준비를 하고 하느라고 인사를 잘 드리느라고 이렇게 방송을 급하게 미루게 되었었는데, 네. 때마침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둘. 그러네. 때마침 지금 검정 옷을 입고 있는데, 저는 다소 불손한 티셔츠긴 하거든요. 대전 퀴어 퍼레이드에서 구매했던 Q&A에서 만든 성소수 쓰나미라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오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방송이라 좀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그죠? 네, 그래도 다들 잘 양해할 것도 없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제 일이 생겨서 내려가게 되었지만 다들 잘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가지고 그 덕분에 잘 내려가서 장례도 잘 치르고 어떤 애도의 시간을 그래서 충분히 잘 가지고 왔고 그런 시간들을 또 일상 속에서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다행이고요. 잘 맞아요. 돌아올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한 3달 전에 미리 예약을 했었던 신점을 또 최근에 보러 갔었거든요. 생애 최초 신점. 네, 생애 최초 신점을 보러 갔었는데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와에게 최근에 초상을 언제 치렀냐, 가장 최근에 상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너무 가까운 사람의 상을 업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소름이 잔뜩 끼쳐서 여기는 진짠가 보다. 그걸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다 온 거를 알까? 아실까? 알아맞출까? 이런 생각을 막 감히 했었거든요. 맞아요. 불손하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의뢰인지 모르겠지만 맞추셔갖고 되게 이제 처음 신점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저희도 용기를 내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같이 시시랑 같이 일하는 다른 멤버랑 셋이서 손잡고 쫄래쫄래 갔는데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맞아요. 네,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되게 일을 중심으로 좀 점을 봐주시는 분이셨잖아요. 업을 중심으로 맞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제 거를 보시더니 이분이 다른 분들한테는 딱 생년까지만 물으시고 월도 안 물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생년을 딱 물으시고 이름을 딱 받아가시더니 막 고개를 막 휘저으시면서 막 이러더니 월이 언제냐요. 그래서 제가 10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한참을 막 엽전을 던지시고 막 쌀을 뿌리시고 하는데도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안 보이네, 자리가 안 보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하와가 다른 분들한테는 어떤 게 보인다,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자리가 안 보인다고, 그 단단히 역마가 그냥 인생에 다 전반적으로 들어있어서 어디 한 군데 앉아서 일하는 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곳에 소속돼서. 맞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도 일하는 게 여러 군데에서 음악 강사들을 하기도 했었고 어린 시절에 세계 여행이랑 이런 것도 많이 가기도 했었고 그런 얘기를 제 인생의 어떤 그 서사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진짠가 보다. 내 인생에 단단히 역마가 끼었나 보다. 나 이제 서울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건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이 인생에 큰 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꿈도 없고 그냥 소확행이 인간화된 어떤 그런 상인데 그냥 무슨 일을 해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먹고는 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는 그냥 시시님은 할머니가 행복하게 살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무당님께서 모시는 모시는 할머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복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정말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잘 했던 것 같고요. 참고해서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근황을 나눠보고 있는데 하원은 좀 최근에 공유할 만한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요. 사실 전 전번 얘기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짧게만 어쨌든 시시도 그 업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제가 제일 먼저 순서로 이렇게 점을 봤는데 저한테는 그 이제 엄청 화려한 부채랑 그 방울 같은 걸 막 흔드시잖아요. 그 제 눈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럼 하시더니만 할머니가 펜이 보인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펜인가? 근데 사실 제가 사주에도 뭔가 그런 날카로운 약간 물건, 뭐 펜이나 바늘이나 뭐 글을 쓴다거나 뭐 그런 거가 뭐 사주상으로도 이렇게 뭔가 왔다고 나와서 펜이 보인다고 하길래 저는 약간 그 글 쓰는 펜?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그거를 내 사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공부를 하세요? 뭐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뭐 가사 쓰고 음악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사 쓰고 글도 쓰고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뭐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저는 이제 뭐 음악이랑 이 아르케 일이랑 같이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점사를 막 봤었거든요. 현침살이 뭐지?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인가? 뭔가 펜이 보이는 사주가 현침살인가 보네요. 저는 역마살입니다. 여러분의 살은 무엇인가요? 궁금하네요. 현침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멤버분들이 몇 분 들어와 계신데 거기서 바늘 같은 날카로운 걸로 먹고 사는 그런 게 들어있나 봐. 역마살은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요? 역마살은 나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역마살이 되게 나쁜 거였던 게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막 붙어 다니면서 밥 먹고 사십시오. 뭐예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뭘로 먹을지가 나오는데 저는 밥이 어디서 나서 어디서 먹나요? 근데 밥이 어디서 먹어도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잘 여기저기서 빌어 먹으면서 잘 나누면서 행복하게 할머니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신비롭고 엄청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맞아요. 약간 그날 당일은 너무 좀 압도돼가지고 막 어벙벙했어. 맞아요. 무섭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쓴 거 다 기록해가지고 맞아요. 막 서로 다 남 얘기 기억했던 거 막 다시 들려주고 막 한참 그렇게 했었고 또 최근에는 저는 이번 주가 녹화하고 있는 기준으로 월요일에 하루 종일 그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에서 그 쓸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운영하는 공연 페스티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획 공연을 보러 왔어요. 보러 갔다 왔어요.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공연이었는데 이제 그 서울혁신파크가 거의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변화하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3년, 4년도 더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기존의 서울혁신파크의 어떤 이용 목적과는 다르게 좀 다른 방식으로 그곳을 다 이제 허물고 복합 쇼핑 컨벤션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가 되게 오래 전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다들 입주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던 뭐 진짜 개인 1인 창작자나 뭐 청년 활동가나 연구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되게 다양한 사회혁신 조직들이 거의 막 몇백 팀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되게 순차적으로 다 쫓겨나고 그리고 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예전 그 질병관리본부였던 그 서울혁신파크 각각 건물 동들 외에 그냥 다른 부지에 그 비전화 공방이라고 하는 팀에서 만들었던 흙집 이 있었고 전기 없이 패시브 하우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을 카페슬에서 운영을 받아오면서 그분들이 지금 혁신파크 서울시를 상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그것도 거의 꽤 그 운동을 오래 하셨었는데 그 마지막 이제 뭔가 행사처럼 1월에
약간 다양한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릴레이 공연 네, 릴레이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월요일에 가서 5시 반쯤인가? 그 맞아요. 정도에 가가지고 11시 반인가? 그 정도까지 공연을 보고 왔었어요. 거의 한 8팀? 7, 8팀 정도 공연 본 것 같은데 오랜만에 공연도 보고 또 저도 거의 서울혁신파크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뭔가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살면서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이랑 또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그쵸. 어떤 공간에 입주해서 있기도 하고 또 2번이나 쫓겨나기도 한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뭔가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리 이후에 어떤 행보를 가지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관심 있게 더 지켜보고 혁신파크 상황을 좀 보려고 해요. 막 연대 서명이나 이런 것들도 쓸 중심으로 되게 많이 맞아요. 이루어졌었거든요. 그간.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 있으면서도 진짜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던 공연이었어가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날 친구가 거기서 공연을 해서 이제 보러 갔었는데 와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기도 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앉아서 공연을 본다라고 하는 게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어떤 메시지들을 담고 마음들을 담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맞아요. 기쁜 즐거운 한편으로도 슬프기도 하지만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도시 안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쵸, 막 그쵸. 잡초들이랑 막 강아지 풀이랑 막 꽃이랑 막 다 펴 있고 모기들도 정말 모기도 많고. 진짜 많고 매미도 진짜 많이 울고 그리고 다른 그 강아지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간만에 만난 서울에서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스몰 토크 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막상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것저것 줄줄줄줄 나오네요. 네. 또 저는 드디어 이제 허리 디스크와 이석증을 뒤로 하고 다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구립 수영장들은 다 스케팅을 실패를 하고 다 미당첨 결과를 받아들고 근데 이제 심해지는 허리의 통증을 어떻게 두고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생애 처음으로 사설 수영장을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사설의 맛, 자본의 맛 다르더라고요. 무려 수영장 안에 그 씻는 곳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열탕, 온탕, 냉탕,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목욕탕이 있네. 맞아요. 미니 목욕탕이 그냥 있어가지고 막 드라이기도 막 다 쌩쌩한 걸로 나오고 그 구립 수영장들은 드라이기 진짜 안 바꿔주거든요. 맞아. 그 선풍기도 진짜 완전 그냥 고장난 것 같은데도 그냥 막 쓰고 하는데 이 사설 수영장은 그렇지가 않아서 정말 다르다. 그런데 비싸기는 정말 더럽게 비싸기도 비싸고 좀 약간 거의 2배 넘어요? 2배 넘어요. 아. 네. 구립이 한 달에 만약에 화목만 수업 듣는다 하면은 한 3만 얼마씩 하거든요. 와 진짜 가격 네, 좋다. 네. 뭐 4만 원대 족발까지 가거나 근데 여기는 지금 제가 화목만 듣는데도 9만 얼마가 그래요. 여기는 이제 그 여성 그 보건 할인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근데 좀 수업이 아직 뭐 한 번밖에 안 들어보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약간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의 강습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번 두고 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자본의 맛에 약간 잠식 당하긴 했다. 네, 귤맛이더라. 하지만 네, 잘 견제하면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와가 또 좀 최근에 이제 휴가가 예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소감이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휴가를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올해 뭔가 여름에 여름 휴가를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시즌 이렇게 하반기 모집 일정도 있고 해서 뭐 늦지막히 가을에나 뭐 아니면 이제 겨울에나 이럴 때 뭐 휴가 가져도 괜찮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 다른 팀 일정 저희가 이제 사업 아르케 말고 브랜드를 2개 다른 걸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팀 일정이랑 이제 막 비교를 해보다가 다음 주 말고는 마땅히 좀 일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다음 주에 어떻게든 줄게든 벼비든 갔다 오자 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휴가를 가질 예정이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일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한 명이 또 있어야 한 명은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다 올 거고 치앙마이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거의 10년 전에 이제 청소년 때 가봤었다가 지금 10년 만에 가는 것이고 해외여행 자체도 거의 5년
네,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나가는 거여가지고 너무 지금 감이 없고 그간 나 정말 일만 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오랜만에 뭔가 다른 나라에 또 가가지고 이렇게 잠시 있다가 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 기분만으로도 가서 뭐 어떤 상황이 마주 하든 재밌을 그쵸,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도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케 이제 하반기 2024년 하반기 모집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아주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저희 이제 아르케 요모조모는 굉장히 이제 소박하고 맞아요. 소박한 작디작은 콘텐츠이고 저희 요모조모이다 보니까 그 하반기 이제 모집 준비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일하는 운영팀이 실무를 하는 사람이 2명에서 3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인력이 그때 이제 제일 좀 인력난이 바쁜 심합니다. 네, 때이거든요. 저희가 기획도 하고 뭐 운영도 하고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서 잠깐 조금 길게 이제 아르케 요모조모의 휴식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죄송합니다. 한 달 만에 돌아와줬고. 이제 6화째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2명이면 각각 2명씩이면은 그쵸.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직 한 사람밖에 이렇게 복제가 안 되는 세상이어가지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쉬고 8월에 휴식기를 가지고 9월 19일에 아마 7화가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그래도 또 조금 저희가 이제 오며 가며 바깥에서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작고 소중하지만 계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정말. 이제 그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이렇게 잠깐 한 달 저희가 쉬고 올 테니까 저희 이제 잊지 마시고. SNS에 올라오는 각종 홍보물들을 보면서 아 얘네가 열심히. 이것 때문에 쉬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모집하느라고 쉬었구나라고 양해를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의 공지를 맞습니다. 전해드렸고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늘 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조모 오늘의 주제는 뭐 다들 공지도 했고 또 플랫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쵸. 이미 제목을 또 다 보고 그렇죠. 들어오시잖아요. 자, 바로 무엇을 얘기해볼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침 또다뭐 직장인 기준이긴 하지만 이 휴가철이기도 한데 뭐 어디 멀리 떠나고 하는 것보다 이 더운 폭염 속에서 집콕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 리스트들을 정리해보니 자, 길티 플레저라고 하죠. 이 길티 플레저들이 정말 낭낭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젠다 워커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즐기고 맛보고 뜯고 있는 콘텐츠들은 다 요 모양인 것 괜찮은 걸까? 이런 저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길티 플레저가 조금 많아요. 제 인생이 삶이 길티 플레저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리스트들 괜찮은 걸까? 뭐 그런데 너무 재밌다. 내가 끊을 수가 없다. 중독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좀 성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준비를 좀 해보았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먼저 까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길티 플레저가 있다면 가감없이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시가 뭔가 휴가철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여름은 어렸을 때 여름 방학이라고 하는 그쵸. 그 엄청 긴 한 달 반? 2달? 뭐 이 정도의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한 10몇 년은 살아왔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실 10몇 년이 아니라 거의 근데 초등학교부터 그쵸. 시작하면 거의 한 10년, 10몇 그쵸, 년 그쵸.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몸에는 그 문화적 여름 방학에 아비투스로서 이 여름 방학 DNA가 있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방학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몸은 연차 휴가 반차 따위로 쉬울 수 있는 몸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든 뭐 직장인이든 아니면 엔잡러든 이 여름과 겨울 그 특히 더운 이 여름에는 그 쉼에 대한 갈증이나 욕망이 진짜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막 해외 여행 같은 거 막 쉽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여행도 뭐 한국 물가 요즘 뭐 난리 나버렸고 그렇기도 하고 또 바쁜 일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집중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때 또 어디로 떠나는 거가 사실 더 피곤한 일일 때도 있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 최대한 뭔가 이완되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로서도 뭔가 휴가나 휴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돼. 그쵸. 친구들. 그렇죠, 바로 그렇죠. 콘텐츠. 그렇죠. 이기 때문에 사실 콘텐츠 중에서는 뭐 사실 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OTT에 있는 예능일 수도 있고 영화 드라마 되게 많이 있지만 오늘은 약간 이제 저희가 모아보니 이렇게 최근에 또 저희가 소비를 했던 좋았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예능이나 뭐 유튜브 중심으로. 컨텐츠나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왔고 또 얘기하다가 좀 곁다리로 뭐 드라마, 영화 이렇게까지 다 좀 잘 이어질 어울렸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시시와 하의 길티 플레저 그리고 저희가 그 제목에 써놨지만 당당 플레저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길티 플레저 말고 그래도 이거 나 아젠다 어크로스 살짝 좀 당당하게 이거 좀 자신 있게 이거 좋은 콘텐츠 추천할 수 있는, 쉽게 권할 수 있는. 이거 되게 좋다. 뭐 의미가 있다. 나 이거 봤는데 이거 되게 재밌고 좋더라. 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당당 것들을 플레저. 우리가 또 소비를 하기도 하니까 맞아요. 즐기기도 하니까 그런 길티 플레저와 당당 플레저로 좀 나누어가지고 약간 제가 길티 플레저 담당이고요. 당당 플레저. 아니에요. 저는 길티 플레저로 꽤 그쵸. 알겠습니다. 네,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길티 플레저 먼저 얘기를 해보나요? 오케이. 서로 길티 플레저. 그게 더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는 길티 플레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네. 이 최근에 가장 큰 길티 플레저는 고백합니다. 저 2024년 파리 올림픽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과부터 하게 되는데요. 저도 유튜브로 좀 뭐 보긴 했어요. 네, 저도 네, 저는 지금 사과드립니다. 막 새벽 2시 반, 새벽 4시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생방송으로 그거를 보고 중계를 펜싱 결승이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중계를 보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네, 올림픽을 둘러싼 문제들이 정말 다방면으로 많잖아요. 뭐 젠트리피케이션부터 뭐 시작해서 이 그린워싱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냥 이 자본주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어떤 평화의 축제, 세계인의 축제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제가 이 올림픽을 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이 그 가치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올림픽은 정말 많이 변질되었고 정말 이득을 보거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극소수이고 남는 게 없는 국제 행사입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의 행사라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막식 때 배 타고 나오지도 배도 다 막 종류 그렇죠. 막 다르고 저도 막 그랬잖아요. 저는 개막식을 잘 보지는 않는데 개막식에서 이번에는 그 강을 이렇게 선수단들이 보트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이제 돈이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그 나라가 강국이냐 아니냐, 국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스포츠에 그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비롯해서 유럽 등등의 이 강국들은 정말 막 화려하고 정말 큰 어떤 막 요트 같은 보트들을 막 타고 나와가지고 막 유람선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들은 막 통통배 같은 작은 배에다가 심지어 이제 몇 나라를 같이 태우는 거예요. 이제 참가자가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았어요? 대한민국도 같이 섞어서 타긴 했습니다. 140명 정도 되는 사실 한국도 이 올림픽이 진행되면 대한민국도 선수단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함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파리 올림픽이 되게 촘촘하게 잘 준비된 올림픽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되게 다방면에서 실수 아닌 실수들 되게 그러니까 물애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뭐 국기가 잘못 나온다던가 선수가 나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네 이 강국 중심으로 돼 있는 실제로 올림픽의 종목들도 그 국력이 강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미국이 수영에 정말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영은 종목만 수십 개예요. 그러니까 뭐 100m, 200m, 400m, 혼영, 개영 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메달을 나누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이 양궁에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양궁 같은 거는 한국이 계속해서 독점해서 우승을 하니까 계속해서 그 방식들을 바꾸고 운영 규칙들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기들도 좀 더 강국들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림픽이 결국은 이 강한 나라들의 어떤 사고 파티네. 그렇죠. 축제 같은 느낌으로 변하는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린워싱 이슈도 이번에도 되게 심한데, 그러니까 에코 프렌들리를 빙자하면서 이 선수촌의 어떤 그 냉방 시설이나 사실 지금 파리가 거의 40도, 그러니까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기후 위기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제 여름철에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에코 프렌들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선수단의 숙소와 버스들의 냉방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돈이 많은 나라들, 실제로 한국도 그렇게 했고요. 뭐 미국, 유럽나 여러 나라들을 포함해서 한국, 중국, 일본 다 할 거 없이 다 결국 돈이 있는 나라들은 자국 선수단들을 다 다른 호텔들, 다른 에어비앤비로 옮기고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여서 그 버스도 다 새로 대절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선수들이 컨디션을 유지를 해서 메달권을 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훨씬 많고 대다수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이 에코 프렌들리라고 하는 어떤 이름 뒤에서 네, 고통을 이렇게 견디면서 성적을 뭐 내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해 그렇죠. 4년을 기다렸는데 결코 평등한 조건에서 한다라고 볼 수가 정말 불공평하다.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세계인의 축제, 평화의 축제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겁나 비판하고 이제 눈물 흘리며 보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참 이게 부끄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내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이것을 소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럼에도 이것을 놓지 못하고 보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실제로 한국 선수들이 정말 이 온 투지를 다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막 부상을 막 다 당해가면서 이 스포츠 하나를 위해서 막 애쓴다고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은 그 어떤 인간의 순수한 열정, 의지, 극복, 도전, 실패 막 이런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압축적으로 다 보이는 게 스포츠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 큰 감동을 느끼는 것 같고, 또 특히나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수많은 단점 뒤로 장점이 있다면은 정말 그 약소국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스포츠 강국이 아닌 나라들에서 정말 이렇게 자신의 나라의 어떤 이야기들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써서 나온 선수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게 됐을 때 너무 크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것도 막 실화 기반한 영화들도 막 개봉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도 양궁 대회에서, 그러니까 양궁에서 그 남자 개인전을 하는데 차드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이제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선수가 이제 아무런 스폰서도 없이, 스폰서도 없어서 민무늬 티셔츠를 입고 가슴 보호대조차 없이, 이제 심지어 코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학으로 양궁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독학으로 양궁을 셀프로 공부를 하셔서 전업도 포기를 하시고 혼자서 이제 세계 대회를 출전을 해서 올림픽 출전권을 얻어서 이제 한국의 무려 김우진 선수와 64강에서 이제 겨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우진 선수가 물론 이겼습니다만 그 선수의 어떤 도전과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멋지게 느껴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네. 자기 자신의 나라를 뭔가 좀 알리고 싶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나라를 알리고 이야기들을 알리고 그런 선수들이 분명 계시고, 또 특히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는데 이건 좀 다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선수들, 팔레스타인의 선수들도 그 전쟁 중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 이런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참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출전시켰다는 것에는 저는 정말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싶고, 하지만 보이콧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올림픽 개최 반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미안하다 얘들아, 나 또 봐버렸다.
근데 하지만 그게 진짜 거부를 하는 게 또 힘든 거가 그렇죠. SNS나 뭐 트위터나 유튜브 같은 숏폼들에서 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계속 나와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제일 재밌는 주요 장면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도 검색해가지고 뭐 무슨 땡땡 경기 이렇게 들어가서 맞아요. 하이라이트 막 보고 나오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난 정말 원하지 않는데 내 유튜브 그 홈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 전부 다 뜨죠. 그게 그냥 맨날 다 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축제고 큰 경기인 것은 맞지만 정말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전두환 그 집권 당시에도 그 3S 있었잖아요. 스포츠 전두환인가? 스포츠 섹스 하나가 뭐였지? 모르겠어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인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영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이 대중들의 눈을 감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이렇게 해서 정책을 되게 강하게 펼쳤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박정희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도 지금 정세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뭐 대북 관련된 이야기들이 뭐 다 퍼져 나갔네 어쩌네 하는데 그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이 이벤트, 메가 이벤트로 다 너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네, 저의 길티 플레저 중에서 최근에 가장 길티가 큰 이야기를 한번 슬쩍 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하와이의 길티 플레저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희진 거 먼저 쭉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좀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너무 길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중간에 좀 잘라드릴게요. 서로 주고받는 게 좋을 것 그럴까요? 같아요. 저는 일단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써본 거는 그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저 그거 진짜 안 보거든요. 제가 진짜 혼자 지금은 같이 사는 친구가 있는데 혼자 살던 시절에 그거를 보는 게 되게 뭔가 위로가 됐었어요. 그게 약간 되게 소박하게 또 사는 그런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연출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 혼자 산다도 엄청 변천을 많이 했어요. 완전 초기의 어떤 그 폼이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근데 되게 많이 엄청 화려해지고 되게 연출적으로 바뀐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자연스럽게 녹이려고 연출을 한 거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뭐 제가 봤을 때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만 그런 건데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게 보는 게 약간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도 금요일 밤에 하거든요. 근데 그걸 금요일 밤에 보지 않고 딱 주말이 됐을 때 토요일 아침에 살짝 조금 약간 늦잠 잠 다음에 일어나서 시간대가 좋네요.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그거를 볼 때 뭔가 주말이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어떤 좀 고정 콘텐츠로 삼고 있는데 근데 그거 볼 때 넘길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보고 싶지 않은 그 셀럽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뭐 1시간 반짜리라고 하면은 거의 뭐 40분을 그냥 넘기고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패널들의 발언들이 진짜 답이 적절하지 못할 때가 때, 많죠. 적절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막이 또 적절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근데 이제 욕하면서 사실 보는 거긴 한데 이제 약간 그런 거가 또 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보다 보면 괜히 약간 거기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그런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뭐 해먹은 거가 잘 돼가지고 옛날에 막 화사님도 곱창 뭐 그런 걸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막 그런 거가 만들어지는 어떤 어색한 순간을 보는 것도 좀 약간 재미가 없는데 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주말 아침에 어떤 뭔가의 나른함과 개운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 습관이 무서운 것이죠. 맞아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그리고 그게 막 엄청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연출이 되진 않으니까 왜냐면 그 일상을 찍는 관찰 예능이니까 이게 막 어떤 드라마나 영화처럼 막 자극적일 수가 또 없어서 그걸 좀 찾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런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들을 잘 못 봐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체할 무언가를 좀 찾고 싶다. 저는 그 나온산을 막 보지는 않고 그냥 클립 같은 거 가끔씩 보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나온산의 어떤 그 주류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그 잘 먹는 사람 그 대식자 맞아. 그룹이랑 그 소식자 그룹이 맞아. 딱 나눠져 있고 그
대식자들이 언제나 소식자들을 향해서 너 막 그렇게밖에 막 못 먹어 막 이게 막 사람이 먹는 거야 이만큼은 먹어야지 하고 대식자들이 그러니까 그 팜유죠 팜유즈 네. 그 사람들 되게 잘 먹는 거 저도 몇 개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와 되게 잘 먹는다 복스럽게 잘 먹는다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거를 저렇게까지 하루 동안에 먹는 것이 그 보면은 약간 역해요. 저는 그분들 여행하는 거 다 넘겨서 봐요. 저는 약간 오히려 뭐 박나래님이 자기 혼자. 주택을 막 가꾸는 이야기, 뭐 꽃 엄청 많이 심고 막 그런 그런 편이 곳곳에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어. 뭐 어떤 연예인이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시간 보내 이런 거 그런 게 재밌어가지고 체질이 당당 플레저족이네요. 아, 네, 체질이 당당 플레저족. 그래서 보는 건데 맞아요. 대부분이 거기 근데 8할은 거기도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공중파 예능이 좀 무서운 게 되게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되게 어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진짜 하는 무서워. 그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그 MC들도 그렇고 그 방송의 어떤 그 영상들의 편집도 그렇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맞고 맞아요, 해야 되고 맞아요. 안 하면 아쉽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어떤 길티로서의 아주 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되게 무난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힐링물처럼 그냥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또 저의 길티 플레이어 좀 다른 거 얘기해볼까요? 저는 좀 주제 면에서 좀 문제적인 친구들이 좀 많은데요. 두 번째는 저는 스릴러, 공포, 고어, 서바이벌, 호러를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능에서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는 거의 안 보고요. 제가 적어놓은 지금 예능들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도 많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젠다 워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지니어스 서바이벌 게임이죠. 더 타임 호텔 이것도 서바이벌 게임 예능입니다. 그리고 크라임씬 요거는 이제 범죄 현장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이 패널들이 나와서 역할 연극을 하면서 이제 살인마가 누구인지 맞추는 그런 예능이고요. 그 다음은 데블스 플랜 요것도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 대탈출 요것도 이제 방탈출을 하는 건데 정말 이 남성 출연진들만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이제 약간 요런 유로 정말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일단 다 일본 것들만 이번에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고 하는 작품과 또 라이어 게임이라고 하는 요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정말 길티에 아주 초점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인데 뭔가 그 장르 자체에 뭔가 길티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장르는 장르대로 괜찮은데 뭔가 그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자체에 뭔가 연출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장르의 어떤 좀 특성상 그 소재 면에서 일단은 좀 주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뭐 스릴러, 호러 같은 물들은 그러니까 약간 소수자에게 좀 가해지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묘사들이 별로 섬세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다반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감이 좀 다 소수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뭐 여자를 죽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성매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거에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예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런 드라마, 영화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 캐릭터나 혹은 출연진들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많지도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납작한 캐릭터로 되게 어떤 편향적인 모습만을 가진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막 뭐 아름다운 외모로 막 어떻게 뭐 빌부터 보려고 한다, 뭐 능력이 없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정말 헐벗는 캐릭터로만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왜 나는 이 장르를 놓지 못할까를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음. 자라왔거든요. 그 책을 되게 너무 재밌게 읽었고 좀 미스터리한 어떤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던 소녀였어요. 데스노트도 좋아하셨잖아요. 데스노트 정말 사랑했죠. 데스노트는 진짜 그 원작 만화들도 막 찾아보고 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떤 그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도 계속 이런 장르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은 계속 있지만은 이 남성 서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계속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다른,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 헤매는 어떤 마음도 저한테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면 아냐고 하지만 저는 그걸 다 찍어보면서라도 좀 그 한 줄기 희망을 좀 찾고 싶었던 어떤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좀 조금 이 길티를 좀 더 살펴보자면은 주로 이런 뭐 서바이벌 스릴러 추리 예능에서의 좀 문제점은 그 남녀 캐릭터가 같이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남자 대탈출 같은 거는 그냥 전부 출연진이 남자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을 했어요. 시즌이 막 대여섯 개 막 나왔고 되게 장수를 했고, 그 정종현 PD라고 하는 그 유명한 PD님이 계속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걸 보면서도 아, 이런 거를 왜 여자들 데리고는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뭐 더 지니어스나 뭐 더 타임 호텔, 뭐 데블스 플랜 이런 것들은 여성 그 출연자들도 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서바이벌에서의 문제는 계속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어떤 그 힘을 중심으로 하는 뭔가를 한다던가, 그럼 거기서 당연히 이 상대적으로 신체적인 힘이 약한 여성들이 계속 결국은 이 2등 시민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뭔가 이런 정치라고 하는 게 그 서바이벌에서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국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약간 형님 문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 남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유대감을 되게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룹들이 생성되고, 그 그룹들이 계속 뭔가를 끌어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짱나네라고 하지만은 또 거기서 나오는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 또 그걸 또 참으면서 막 보고 욕하면서 보고, 그래서 좀 저한테 이런 장르 자체가 좀 길티 플레저로서 아주 크게 가지고 있고요. 근데 요런 제가 이렇게 그 1%를 찾아 헤매는 어떤 과정 속에서 찾았던 괜찮은 이런 종류의 당당 플레저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여고 출입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응원해 전담 주세요. 플레이로 넘어가셨네요. 네, 막 네, 요거는 약간 같이 연결되는 네, 좋아요. 그거라 가지고. 네. 그런데 여고 출입반이라고 이제 TVN에서 너무 사랑하죠. 이제 기획해서 방송을 했던 정종현 PD가 이제 시즌 1, 2를 담당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여자 PD님이 또 이제 시즌 3를 담당을 했는데, 요거 출입반은 일단 전원 출연진이 여자다. 그런데 여고를 배경으로 이 추리 스릴러 예능을 펼친다? 전 정말 여고 출입반에 나와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 같은 이 계속 남자들만 나오는 이 서바이벌과 스릴러를 보던 이 소녀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습니까? 소녀에게 약간 흥분했고. 흥분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이게 시즌2에 또 살짝 이슈가 있었어요. 왜요? 이 시즌2에 그 나왔던 그 학교에서의 그 어떤 컨셉들 중에서 그 몰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화장실 몰카. 근데 맞다. 네, 그 화장실 몰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작중 안에서는 화장실 몰카가 기획된 거였다. 화장실 몰카는 없었던 거고, 역몰카로 여기 이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이 뭐 자신의 뭐 권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몰카를 이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당시에 되게 욕을 많이 먹었고,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몰카라고 하는 것, 사실 몰카도 아니죠.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여학생들, 특히나 여고나 뭐 여고뿐만이 아니라 뭐 남녀공학 상관없죠. 뭐 이런 곳에서 되게 일상 속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한국이 정말 몰카라고 하는 게 그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심지어 여고 출입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여성향 콘텐츠 안에서도 역몰카라고 하는 좀 이런 어떤 장치로 쓰인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콘텐츠에 과한 비판을 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살짝 흐린 눈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시즌 3는 정말 그런 부분이 싹 이렇게 배제돼서 이렇게 스토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제가 당당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당당 여추반. 플레저로 여추반을 추천드리고 싶고, 아주 당당까지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에서 올해 초에 나왔던 미스터리 수사반, 제가 사랑하는 에스파의 카리나가 나오고요, 이은지가 나오고요, 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수사반도 남녀가 섞여가지고 되게 좀 이례적으로 남녀 이 패널들이 좀 각자의 역할을 되게 잘 가지고 그러니까 막 누가 더 막 끌고 가고 뭐 네가 막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업하면서 만들어가는 류의 스릴러 미스터리물이라 가지고 예능인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신다면은 두 개를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임씬도 재밌는데 크라임씬도 소재면과 캐릭터 면에서 살짝 조금 빠졌다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강추는 못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혹시 보신 분들 있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너무 흥분해서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원래 길티 플레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그럼 하와의 또 길티 플레저 또 넘어가 볼까요? 저는요 또 그냥 쭉 이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 뷰티 인플루언서나 패션 인플루언서들의 그 브이로그가 있거든요. 일상 브이로그 그쵸 그쵸. 그런 거를 보는 걸 그것도 약간 습관처럼 봐요. 그리고 그게 그들이 굉장히 그 가꾸어진 아주 예쁜 비주얼로 그렇죠. 예쁜 곳에 가서 맞아요. 예쁜 것만 하는 맞아요. 그런 이제 썸네일이 있으면은 알죠 알죠. 너무 클릭을 해서 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들어가서 보고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막 보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 그 한국에서의 그 뭐랄까 그 인플루언서들의 뭐랄까 그 지형이라고 했나? 그 업계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밖에서 보는 거긴 하지만 한 3년? 이 정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막 인플루언서들이 엄청 많고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연예인들이 막 가는 행사장이나 이런 데도 막 다 있고 뭐 패션쇼나 이런 데 다 있고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국도 몇 년 사이에 약간 유튜브에서 뷰티 쪽 유튜버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유튜브 컨텐츠보다 인스타그램 기반으로 뭐 쇼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광고 컨텐츠들을 뭐 많이 한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지형이 바뀌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뭔가 팔로우를 했던 그런 뷰티 패션 유튜버들 이런 분들의 그런 일상을 보는 거가 되게 재밌고 한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 소비 완전 그 뭐랄까 소비를 강요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막 들어. 그러니까 막 나의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막 하울 영상 이런 거 올리잖아요. What's in my bag부터 시작해서 뭐 7월 하울 막 8월 하울 막 매 월마다 뭐를 사셔. 심지어 그 브랜드별로 하울하는 것도 진짜 요즘에 많아졌고 맞아. 한때 그런 게 진짜 많았잖아요. 몇 천만 원 언박싱 이런 거. 그거 한 맞아요. 한 5년 6년 맞아 전에 맞아 맞아 그런 거 맞아. 있었어. 그런 것도 진짜 많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그렇게 대놓고 했다면 이제는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은 되게 예전에는 그게 그냥 콘텐츠였어요. 요즘에는 그냥 내 8월 하울을 하는데 그냥 갑자기 몇 천만 원짜리가 막 끼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뭐지?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들의 어떤 영상 속에서는 막 나는 막 몇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도 솔직히 진짜 고민하면서 그렇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사실 그냥 안 사고 더 미룰 때가 많고 뭐 이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쉬운 금액이어가지고 막 뭐 10만 원짜리 막 티셔츠나 그냥 가성비가 막 좋다라고 가방 하죠. 쪼가리 같은 거나 아니면 바지 쪼가리 같은 거 들고 이게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라면서 막 하셔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뭐 수입이라든지 그럴 수 아니면 있죠.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저렴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걸 보는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감각이 되게 둔해지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거죠. 과소비를 조장하고 나의 어떤 계급을 철저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정말 유해한 그렇죠. 콘텐츠예요. 맞죠. 그래서 나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막 공인인 듯 그렇죠. 아닌 듯 일반인인 듯 이러니까 그렇죠. 저 사람도 그냥 일반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나도 뭐 저거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뭐 살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야? 뭐 모아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좀 만드는 게 있어서 그런 경계를 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낮추게 그게 하죠. 그냥 어떤 패션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관련한 뭔가 생활용품이나 뭐 주거 관련된 뭐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식료품들도 그 사람들은 막 다 비싼 거 막 쓴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막 백화점 가가지고 막 장 보고 막 그러는 영상들 엄청 많은데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그런 다 것 쓰고 중에서도 막 진짜 그렇죠. 비싼 거 먹고 막 저는 그러는데 그냥 오뚜기 올리브유 쓰는데 말이죠. 막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약간 조금 이제
아 나는 그런 거 뭐 못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또 막 하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 근데 그들의 어떤 삶이 되게 잘 가공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를 또 멈출 수가 없고 좀 그렇게 되는 게 있고 그것에 이어서 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거는 랜선 집들이 영상 랜선 집들이 유튜브 영상인데 근데 이거는 또 되게 채널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되게 뭔가 비싼 고급 어떤 집들을 소개해주는 그리고 인테리어가 진짜 까리풍성하게 잘 돼 있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셀프로 인테리어 하신 분들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저랑 비슷한 뭔가 수입이나 지출이나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게 낱낱이 잘 보여주는 그런 랜선집들이 채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두루두루 많이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루는 컨텐츠들을 보는 거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이로그를 너무 좋아해. 근데 브이로그 좋아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도대체 왜 보냐. 남 사는 거 뭐가 궁금하냐.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막 뭐 도시에서 사는 사람 아니면은 뭐 농촌이나 이런 데서 브이로그 하시는 거 그런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밑에 나중에 당당 플레저트도 브이로그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또 알겠습니다. 추천을 한번 드려볼 거고 진짜 우리가 근데 반대긴 하다. 저는 되게 어떤 가상에 연출돼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고 하와는 완전히 일상 속에 있는 건데 길티를 그런 게 너무 그러네요. 재밌어.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다른 결이지만 먹방. 먹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요즘에는 좀 안 보긴 하는데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제가 막 연극하고 그리고 막 음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외모 강박이나 다이어트 강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시달렸을 때 많이 봤죠. 먹방을 진짜 많이 봤어요. 막 그때 당시에 막 내노라 하는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 뭐 스트리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거 막 라이브로 보진 않았지만 그 녹화 막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막 밤에 해가 너무 고픈 거야. 막 나는 왜냐면 막 한 3시, 막 4시 이럴 때 뭐 극단 가가지고 연습하가 5시, 막 6시에 고구마 같은 거 쪼가리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10시 막 11시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우면 당연히 배가 미친 듯이 고픈데 나는 무대에 섰을 때 최대한 말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날씬이 아니라 말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 먹어 참아. 근데 그럴 때 먹방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먹는 거를 보면서 배가 너무 고프지만 대리 만족을 막 하게 되고 내일 아침에 뭐 내일 점심 때 뭐 먹어야지 아니면 뭐 주말에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굴레에서 진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가끔씩 막 그런 거잖아. 요즘 뭐 그런 먹방 유튜버들은 뭐 먹지? 막 이런 거가 진짜 가끔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어. 정말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은 막 그냥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들 막 검색해서 뭐 입장면 햇님님 막 찾아봐.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개걸스럽게 이렇게 아니 개걸스럽다기보다 되게 자극적으로 막 소리도 막 엄청 많이 나오고 막 양 엄청 미친 듯이 막 많이 먹고 그리고 음식 자체가 너무 포커스돼 있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것도 약간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죠. 잘 통하면서 먹는 거 좋아해서 맞아 일점은 햇님이 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이분들 이런 게 인기가 많구나. 근데 그것도 모든 것이 다 논비건. 논비건 음식. 모든 게 논비건이고 정말 그래서 옛날에 심지어 제가 비건을 할 때는 외국 비건 유튜버들의 먹방을 봤어요. 그 사람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 외국 유튜버 먹방 유튜버 유명했던 채식 유튜버 그분 거를 제가 그분이 비건 하시면서 유튜브를 하실 때 바이올리니스트 많이 봤거든요. 그 무슨 니코카도 아보카도인가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냥 비건으로 되게 생각 오래 하시면서 비건 유튜버로 이렇게 활동하고 다른 외국 비건 유튜버들이랑 뭐 음식 만들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영상도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는 육식으로 전환해서 그냥 먹방 유튜버로 막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도 엄청나게 자극적인 불닭볶음면 막 몇십 개 몇백 개에다가 막 캡사이신 부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회수에 집착하게 되면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먹방은 확실한 길티다. 먹방이 유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한때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즐겨서 음. 본 사람으로서 그게 사람을 더 그 먹는 것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만들잖아. 엄청 집착하게 만들면서도 혐오하게 만드는 음. 콘텐츠였어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진짜 굉장히 플레저였고 진짜 가끔씩 또 그거를 또 보게 되는 거가 있어가지고 좀 이것도 좀 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스타그램 모아보기. 저는 인스타그램 모아보기가 좀 선택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거 안 보이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걸 봐야지 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그런 미술 공예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채널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그런 거를 좀 약간 타고 들어가면서 엄청 좋아요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모아보기 피드가 좀 예뻐지는 거예요. 아, 깔끔해졌구나. 그러니까 이쁜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근데 또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뭐 생활용품, 주방템 베스트 5 이런 거 올라와 있는 릴스를 딱 클릭한다? 그러면은 바로 다 도배. 바로 다 또 원하지 않는 걸로 막 다 바뀌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모아보기엔 또 그런 이상한 연예계 그렇죠. 찌라시나 너무 많죠. 아니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어떤 가십들이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그게 뭐 검색하려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맞아요. 모아보기를 들어가야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안 눌릴 수 없는 제목이야 다. 너무 고통스러워. 막 맞아.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맞아. 막 낚시 뉴스도 많고 맞아. 허위 뉴스도 많고. 근데 진짜. 그거를 정말 마케팅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볼 수가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제목들. 모아보기가 정말 제일 힘들고 유튜브도 좀 마찬가지고. 없애주셨으면 옵션을 제발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인스타 피드에는 옛날에 광고 30일 동안 안 보기 이런 거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안 그걸 그렇죠. 무조건 했었는데 또 그것도 좀 약간 정책이 바뀐 것 같긴 했지만 약간 이제 인스타그램도 그 처음에 어떤 그 SNS로서의 기능과는 되게 달라진 플랫폼이 됐잖아요. 좀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 풀한 SNS가 됐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 내 친구들이 또 사는 얘기가 그렇죠. 거기 다 있죠. 올라오니까 내가 또 그걸 끊을 수가 맞습니다. 없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좀 계속 암울하니 그러니까 암울하다기보다는 볼 때는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약간 벗어나기 쉽지 않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이 길티 플레저들을 좀 넘어서 당당 플레저를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네. 당당 플레저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심지어 그것도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와가 당당 플레저가 좀 많아가지고 하와가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엎혀갈까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제가 하니까 빨리 말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당당한 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 이렇게 사실 저는 케이팝 덕질도 저한테 엄청난 길티 플레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최애 그룹이 있고 차의 그룹이 있는데 이 차의 그룹에서는 정말 몇 년째 그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고잉 세븐틴이라는 이 컨텐츠예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세븐틴 그 유튜브를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당당 플레저로 골랐던 이유는 일단은 이게 이 아이돌들의 회사에서 만드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 자체를 되게 세심하게 선정을 합니다. 이게 여기는 이 고잉 세븐틴을 만드는 이 프로듀서 그 방송국이라고 해야 될까? 방송국이 아니라 제작사가 따로 있어요. 그 제작사가 이제 그 기획과 연출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멤버들이 참여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어떤 형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너무 막 과하게 자극적이거나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논란이 있으면 그게 되게 빠르게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 남자들만 나오는 컨텐츠라고 하는 걸 그렇게 즐겨보는 편이 아닌데도 되게 약간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어떻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븐틴이라는 그룹을 잘 모르던 때에 그냥 예능으로 이 고잉 세븐틴을 처음 보면서 이 사람들을 좀 좋아하게 됐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이 고잉 세븐틴만 좋아하는 팬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큐빅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네 공식 팬덤명이 캐럿인데 이 고잉 세븐틴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고잉 세븐틴을 좋아하고 있는 그 팬들은 큐빅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음악이나 뭐 그쵸.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이 예능 컨텐츠만은 챙겨본다 하면 큐빅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큐빅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편들이 많아요. 그냥 약간 좀 뭐
살짝 어떤 그런 선을 넘는 약간 길티한 부분들도 그 멤버들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막 놀리고 막 하는 거라서 그냥 그게 이렇게 좀 허용 가능한 이게 우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문화 속에서 있는 거라서 좀 그래도 내가 막 너무 막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되게 즐거운 콘텐츠라서 좀 밥 친구가 필요할 때 약간 보기 되게 좋았던 콘텐츠라서 네, 저의 남은 마지막 당당 플레저를 약간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요. 당연히 저도 뭐 이상호만 보면 그런 사람 아니 근데 아니거든요. CC는 또 소설이랑 책이랑 이런 거 읽는 거 아, 그렇죠,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 편을 우리가 또 다음에 알겠어요. 다루면 네, 추천할 게 많을 책은 정말 저는 어. 당당 플레저만 읽습니다. 책은 이상한 책은 안 읽습니다. 네, 지금 아주 책 그걸 또 추천 하면 열심히 해드릴게요.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고잉 세븐틴 그렇구나. 재밌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몇 권 추천해드릴게요. 몇 편. 연호님도 한때 재밌게 보셨다고 고잉 세븐틴. 근데 저도 옛날에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고잉 세븐틴을 몇 편 본 적 있고 그 재밌는 편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진짜 예능 그 보는 것처럼. 친구들 노는 거 구경하는 기분? 맞아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같이 노는 건 아닌데 맞아요. 뭐 게임 같은 거 뭐 하고 뭐 맞아요. 그러면은 그럼 재밌게 노네. 그리고 그들도 되게 그 예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어가지고 발언이나 이런 거 엄청 조심해야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의식을 많이 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정제되어 있는 걸로. 되게 정제가 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리가 약간 오히려 없다.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당 저의 플레저를 맡고 있는 당당 하와. 플레저는요. 네. 뭐 누군가는 당당할 수도 있고 다르죠. 나는 당당할 수도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은 다르죠. 당당 아닐 그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괜찮아요. 처음은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출판사 민음사에서 운영하는 민음사 TV예요. 이게 여기 이 민음사 TV에 이제 약간 메인 캐릭터가 그 조아라는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 민음사 출판사에 있는 그 마케팅 팀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제작사가 따로 붙어서 이제 PD가 따로 있죠. 네, 유튜브 컨텐츠를 그 출판사 유튜브 컨텐츠를 찍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출판계 안에서도 좀 민음사 TV에 잘 되니까 되게 이제 한번 뭐랄까 좋은 의미의 약간 이슈가 이렇게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막 알고리즘에 떴는데도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몇 개를 보게 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진짜 그 소위 말하는 고인물 직장인 선생님들이 막 10몇 년 차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너무나 능숙하지만 너무나 고단한 그 직장 라이프를 보는 재미가 있고, 그 조아람 부장님의 또 캐릭터가 완전 그 MFP 그 자체 그 정말 수다스러우시고 장난스러우시고 이제 그런 캐릭터셔가지고 그분의 입담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출판사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다들 입담이나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편집자님, 뭐 디자이너님, 뭐 마케팅팀 이렇게 member분들 막 다 나오시는데 말씀을 너무 다 재밌게 하시고, 민음사 TV에서 하는 쇼폼 중에 되게 재밌는 게 거기 이제 그 해외문학 편집팀 편집자 분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한 그 릴스 한 유튜브는 릴스가 아닌가? 인스타가 릴스? 쇼츠. 쇼츠에서 막 그 하나의 어떤 책의 줄거리를 진짜 의미심장하게 막 설명을 해요. 나 그거 많이 봤어. 뭐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끝나서 궁금하면 궁금하면 무슨 뭐를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댓글에 링크 걸려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댓글에서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너무 궁금하다, 뭐 그냥이었으면은 그냥 책 매대나 이런 데서 봤으면 안 샀을 텐데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는 또 소비 조장 콘텐츠인데 문박싱이라고 문화생활비, 이제 그 직장에서 나오는 문화생활비를 로 어떤 거를 사는지 뭐 그런 컨셉으로 하는 이제 컨텐츠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뭐 작가님이 나오기도 하고 출판사 직원분들이 막 돌아가면서 나오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문구류나 아니면 사무용품이나 뭐 일상에서 좀 되게 자주 쓰는데 좀 그거 좋은 어떤 제품이나 또 그 좋은 제품이라는 게 퀄리티도 있지만 좀 뭔가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그 상품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소개해줘가지고 그거를 하나씩 막 정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을 운영을 했으니까 저는 그게 최근에 받고 해서 너무 쌓여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심심할 때 틀어서 보는데 너무 재미있다. 그렇고
두 번째 콘텐츠는 최근에 이제 그 웨이브라고 하는 OTT 플랫폼에서 방영했고 계속 이제 올라와 있는 모든 패밀리라고 하는 예능 다큐 시사 예능 시사 프로그램 네네네. 그런 것인데 그 이제 유명하신 그 규진님 그 트위터에서 규지니어스라는 맞아요. 이름으로 아이디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규진님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저기 뭐냐 동성 부부인데 이제 레즈비언 커플이어가지고 임신과 출산을 했고 그런 분들이고 진짜 그 동성 결혼 합법화 관련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여러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두 커플분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망원댁인가? 라는 채널명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 게이 커플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커플의 그 두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관찰 예능이죠. 그래서 너무 저의 취향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었고 근데 그 관찰 예능을 그 두 커플을 관찰하는 패널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패널들이 4인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를 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저기 뭐야 그 게이, 레즈비언 그리고 그 드레이크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보고 그리고 퀴어 프렌들리한 그 종교인들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저기 성당 선생님들 신부님. 신부님 그리고 그 조금 보수적인 그 목사님들도 나오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멘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퀴어 성소수자 부모님들 나오셔요. 그래서 그거 너무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보면서 전 눈물을 엄청 많이 진짜? 흘렸거든요. 근데 되게 감동적이고 또 이런 방송이 세상에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이런 생활을 이런 라이프를 보여줄 수 있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점에서도 되게 감동적인 그 모먼트들이 되게 많고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뭔가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나의 눈에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사실 그분들은 그냥 나의 어떤 일상을 사는 것인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 규지니어스 그 커플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자녀가 생겼는데 이제 그걸 낳은 당사자인 규진님한테만 그 부모로서의 어떤 법적 권한이나 권리들이 다 주어지고 이렇게 막 중간에 그 집에 그 등본 빼보면은 뭐 그쵸. 가족인지 동거인이랑. 뭐 동거인인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규진님의 와이프분이 그 집에 이제 세대주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랑 규진님은 그냥 세대원 동거인 그 이상으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아가가 라니인데 그 라니가 엄마인 지금 규진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아이는 누구의 어떤 보호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러면서 규진님이 중간에 이제 거의 마지막 화쯤에 한 5부작 정도로밖에 구성 안 된 짧은 프로그램인데 유언장 쓰는 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 4화 정도 4부작이 그 다큐처럼 일상 예능, 관찰 예능으로 구성이 돼 있고 마지막 화에는 그 두 커플이 그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볼만하고 재밌는데 약간 그 너무 다른 얘기인데 마이크가 조금 오디오 수음이 좀 잘 안 돼가지고 그 터지는 소리가 많이 나요. 좀 많이 나요. 방송인들이 아니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건 제작진분들의 어떤 약간의 실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볼 때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든 아니면 모니터로 보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예민하신 양해를. 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EBS에서 그 스페이스 공감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스페이스 공간 프로그램 자체는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 스페이스 공간 2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2000년대에 100대 명반을 EBS에서 뽑아서 그 명반에 뽑힌 주인공들을. 아티스트 분들 중에 이제 20분 정도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부작 한 부작 이렇게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밤에 한 10시쯤인가? 이렇게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TV에 있는 게 아니어서 OTT로 보는데 되게 재밌어요. 엄청 좋고 무려 저희 아르케 멤버인 수잔이 조연출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발표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수잔에게 한번 물어보고 네. 이건 라이브 어쨌든, 방송이니까 네. 수잔이 조연출로 함께하고 있으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그 아티스트의 작업실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인터뷰를 또 다 하면서 그 음악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생각보다 되게 심도 있게라고 해야 하나? 잘 드러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라이브 음악들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곡들도 되게 다양하고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는 어떤 요즘에 또 KBS에서 하던 그런 고정 음악 프로그램들이 요즘 그냥 파일럿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충족시켜주는 음악 프로그램이 좀 없단 말이죠. 근데 되게 오랜만에 그 스페이스 공감 통해서 되게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또 매주 볼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거의 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쭉 따라갈 수 깊이 있게.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맛이 있습니다. 저는 정미조님 거 중간에 처음 시작하는 거 보다가 한 3화 정도였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데 하나씩 좀 보려고 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거는 살짝 길티와 당당 그 사이인데 이것도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맞아요. 본 건데 그 KBS 예능이었던 홍김동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그 멤버 구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되게 이제 경력이 있는 그 여성 연예인이 선배로 위치가 지어져 있고 그게 이제 홍진경님이랑 김숙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후배뻘인 남성 연예인들이 이렇게 5 남매 어떤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왜 홍김동 전이에요? 4글자밖에 안 돼요? 5명인데. 홍진경, 김숙이고 동전은 그냥 거기가 동전으로 그 모든 어떤 컨셉이 동전 던지기로 그렇구나. 뭔가를 하거든요. 그 운명을 막 좌우하고 그래서 그냥 홍진경과 김숙이 진짜 메인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나머지는 주우재님, 조세호님, 그다음에 2PM의 우영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그 이름을 셋이서 나름 만드는데 그 홍인호전 안에서 어쨌든 그런데 지켜보시고요. 그게 처음에 저는 그 홍인호 나왔을 때 유튜브에 뭔가 짤 같은 거 좀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막 뭔가 되게 또 뭐 조악한 예능 하나 나왔네 이러면서 진짜 속으로 이렇게 욕하고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되게 그 재밌는 평 하이라이트를 유튜브에서 하나를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웃긴 거예요. 홍진경님이 너무 웃기고 그 홍진경님이 조세호님이 약간 잡돌이를 막 하거든요. 그 장면들이 형이 너무 웃겨. 그리고 그 5명의 케미가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또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그것도 예능들 중에서도 조금 덜 자극적이어가지고 좀 그 킬링타임용으로 좋다. 근데 중간중간에서 멘트들은 좀 이상하게 좀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가볍게 보기 좋은 예능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써놓은 거는 뭐냐면 다 브이로그야. 국제 커플 브이로그, 외국살이의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 막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건데 그러니까 브이로그의 황제. 브이로그의 제왕. 브이로그를 너무 많이 보긴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국제 커플 브이로그 중에 하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도 이제 많이 보다가 한 커플에게 제가 정착을 했는데요. 오케이. Two Hearts One Soul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소울이 영혼 소울인지 아마 서울일 거예요. 그래서 숫자 2 Hearts 1 서울일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성분이 캐나다 분이시고 남성분이 한국인 분이신데 이제 그 커플이시고 두 분이 이제 서울에서 사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 두 분이 되게 뭐랄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관계지. 라이프 스타일 그 자녀를 갖지 않기로 이제 결정한 커플이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잘 뭐랄까 맞추어가는, 아니 꾸려가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게 유튜버잖아요. 진짜 화려하지 않게 정말 진짜 생활을 담아내는 소박한 생활을 담아내는 채널이어가지고 진짜 옛날부터 저는 좀 소소하게 봤었거든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좀 구미가 근데 생기네요. 좀 재밌어요. 재밌고 이분들이 이 캐나다 여성분이 세라님인데 이 세라님이 캐나다에서 또 자라셨다 보니까 자연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엄청 열려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 엄청 친밀함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막 진짜 그냥 길 가다가 아스팔트에 애벌레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못 지나치셔. 막 걔를 이렇게 딱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숲을 이렇게 던져주시고 그런 걸 나 도시 사는 사람으로 나도 도시에서 저렇게 감수성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길냥이들도 진짜 많이 돌봐주셔가지고 캣맘 캣파파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 같이 산 고양이가 있어요. 비모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비모가 진짜 최근에 고양이별로 떠났는데 그 컨텐츠도 보면서 나도 막 몇 년 동안 같이 봤으니까 막 울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매번 여름에 세라님의 고향인 캐나다의 어느 지역으로 가서 여름을 좀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캐나다 라이프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아마 캐나다에서의 생활일 텐데 지금 어쨌든 현재에서는 서울에서 또 사셔야 되니까 서울에서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 되게 그런 게 재밌어요. 가끔은 좀 이렇게 매주 영상 올리시는데 그런 한국 문화를 알리는 아니면 이제 외국인 뭐 아내가 보는 한국의 뭐 이런 것들을 그 채널 특성상 올리셔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재밌어 보일 때 보고 아닐 때는 그냥 안 보기도 하고 하는데 자극적이지 않은 채널이어가지고 되게 또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얘기해준 모든 것들이 제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다 너무 삼삼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어떤 취향과 상당히 반대되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관찰 예능 이런 거 진짜 그냥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지금 제가 이제 듣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콧구멍을 이렇게 호비적거리는 모션을 취했는데 그렇게 되는 좀 성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다르네요. 하지만 또 재밌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외국살이나 뭐 여행이나 일상 브이로그는 사실 이렇게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 뭐 관심 뭐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브이로그 뭐 이렇게 유학생 브이로그 이런 거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고 몇 개를 보다 보면 또 내 취향을 맞아요. 또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게 또 궁금하시면 그렇게 찾아보셔도 좋겠다. 전시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어떤 일상의 어떤 소박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또 유튜브의 장점이니까 그런 채널들을 잘 찾아보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이 길티 플레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가 좀 오늘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의 어떤 뭔가들을 또 끄집어냈으니까 그렇죠. 사실 창구가 많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인스타에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리기도 하고 하니까 인스타에 이번 6화 소식 올릴 때 좀 댓글에 좀 많이 써달라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전 다른 사람들의 그 길티 플레저, 당당 플레저가 너무 궁금해서 맞아요. 길티 앤 당당 요거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분들이 계시면 뭔가 약간 이벤트 같은 걸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길티 앤 당당 해서 아젠다 워컨데 나 이런 거 봐도 돼?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케 요모조모. 오늘 긴 시간을 한 만큼 빠르게 우리 아르케 요모조모 커뮤니티 소식들을 공유하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저희가 방송을 쉬는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사실 아르케 내에서 있었어요. 7월 13일, 14일 처음으로 이 지역 반상회 제천 덕산으로 반상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소박하게 소담하게 모여서 진짜 물놀이도 열심히 하고 우리 활동하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이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죠.
네, 덕산 청년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 거기 이제 저희 아르케 멤버분이 생활을 하고 계셔가지고 초대를 이렇게 받기도 하고 저희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다녀왔고 제가 또 자세하게 저희 아르케 인스타그램에 어디 다녀왔고 맞아요. 뭐 했고 좀 자세하게 전해두었으니까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소식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 요모조모 코너가 사실 아르케 멤버분들 중에서 자주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또 만든 구성한 코너이기도 해서 이제 멤버 아닌 외부의 청취자 분들께서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혹시 몰라 또 몰라 저희 멤버가 또 되실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커뮤니티에 업데이트된 소식은 저희 mem버인 유랑이 이번에 일상을 나누는 식탁이라고 하는 클럽을 이번 시즌에 함께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유랑이 매일매일 하루 열기 글을 올려줬어요. 저희 채널에, 클럽 채널에.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클럽 마무리한 이후에 뭔가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랑 그리고 뭐 시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 열기 글을 좀 소통방에 전체가 볼 수 있는 채널에다가 좀 나눠보면 이렇게 사람들도 더 많이 이 슬랙 아르케 커뮤니티 채널에 이렇게 오고 가고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좋은 수 있지 에너지를 나눌 않을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하루 열기 글을 나누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매번 이렇게 글을 나눠주는 유랑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멤버 아무가 제안을 해서 꾸려진 모임이 있습니다. 수선 바느질 소모임인데요. 그거를 저희가 8월 언제 하기로 중순에 했죠? 하기로 했는데요. 네, 8월 중순에 주말 하루에 모여서 같이 비건 카페에서 이렇게 빵꾸난 양말과 뭐 셔츠와 티셔츠와 가방 같은 거를 다 가지고 모여가지고 아무에게 수선하는 방법을 색색의 실들로 수선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이니까 혹시 멤버분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에게 슬랙 DM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마지막 8월 반상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번 8월 반상회는 조금 더 좀 거국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좀 슈퍼 게스트 우리 유랑과 아르케 멤버인 희경님과 함께 이 케이터링을 좀 준비를 셰프님들이죠. 슈퍼 네, 셰프. 맞아요. 슈퍼 셰프님들과 함께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랑 뭐 장소랑 이런 것들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추후에 공지를 드릴 예정인데 이제 이날 정말 맛있는 음식들, 정성 들인 음식들, 사랑이 있는 음식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럽 얘기는 또 시시가 해주시면 좋겠죠. 클럽 얘기는 시시가 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제 아르케 상반기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한 클럽들도 정말 많아요. 지금 마공님이 함께 진행해주시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소비돌봄이라는 클럽이 지난 월요일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 클럽은 이제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사실 또 잘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랑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돌봄의 관점에서 소비를 다시 돌아보고 내 미래를 계획해보는 이런 과정이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이 안 돼서 못 들었는데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연님과 함께하는 마술사, 요술사 아니고 구술사라는 클럽도 시작을 했는데요. 요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술사라고 하는 이 연구 방법론을 알아보는 것과 함께 사실 아젠다 워커들이 만나는 어떤 여러 현장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받아 적고 그것을 또 다른 이야기로 발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가는 클럽인데요. 제가 함께 듣고 있어서 또 관련한 소식들을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일상에서 일상적인 참여 관찰 시즌 2가 이제 오는 금요일 날도 시작을 하는데요. 앵콜 클럽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많은 관심 속에서 시작을 할 예정인데
이제 정말 8월 31일에 끝이 나는 클럽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고 이렇게 마지막 상반기 시즌을 정리하는 클럽이 될 텐데 이 참여 관찰에서 나오는 이 주제들이나 이 멤버분들의 글이 정말 그 재밌더라고요. 언제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각자가 같이 보고 있는 어떤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글들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르케와 함께하는 요조모. 오늘의 요모조모를 나가며 간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방송을 해보았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나누고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달 만에 해가지고 이게 막 입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나 이야기가 막 끊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약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막 말이 막 너무 쉴 새 없이 빠르게 나왔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숨이 차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네, 또 저희는 길게 한 달 쉬고 돌아올 테니까 이 급박함, 이 긴박함을 좀 즐겨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뭐 이야기해서 재밌었고 오늘 또 이야기가 또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그쵸. 것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와 또 시즌 재밌었는데 또 듣는 분들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가지면서 어쨌든 이 요모조모라고 하는 팟캐스트 콘텐츠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아젠다 워커로서 살아가는 얘기들을 더 잘 담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좀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르케랑 같이 하고 있는 멤버분들도 좀 많이 모셔서 맞아요.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해서 그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9월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다른 재밌는 팟캐스트들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즐기면서. 또 열심히 잠시 요모조모를 잊고 즐겨주시고 저희가 또 돌아오면 또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약간 당당 플레저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기 네. 위해서 저희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원래 하던 각종 광고 문의 사연 소감을 제가 해야죠. 당분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아니요. 또 언젠가 들을 수 오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모조모 일정은 9월 19일에 이제 7화로 저희가 돌아올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가 쉬는 와중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광고들은 언제나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각종 광고 문의, 사연, 소감, 아이디어 등은 여기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a-rche@kc-sc.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르케의 시시 하와였습니다. 안녕. 아르케 요모조모.